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예, 기온이 정말 딱 좋은, 정말 아주 딱 알맞은 그런 아침입니다. 날씨도 아주 상쾌하죠. 자, 이런 날 아침에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오늘 더욱이 총선 전날이라서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빅서비스 꼭 배달도 1644 1644 불러보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1644 불러보자 꼭 배달도 1644 1644 대리운전 퀵서비스 꼭 배달 불러보자 1644 1644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한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정치를 그만두려 한다. 김무성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느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하루 동안 한 얘기입니다. 이를 두고 김무성 대표가 정치인이 아닌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도전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모든 정치인의 희망은 대통령입니다. 더욱이 김무성 대표와 같이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경우는 더욱 그럴 텐데요. 김무성 대표의 대권 도전은 내일이면 나올 총선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권력과 척진 미래 권력은 없다고 할 때 박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도 대권 도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관문에 대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내일 결과가 기다려지는 이유도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정말 궁금하시죠? 정부가 보수표를 결집하려고 긴급 발표로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야당 특유의 의혹 만들기 관행이자 선거용 억지에 불과하다. 어제 발표된 북한 해외식장 종업원 집단 탈북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각각의 의견입니다.
이른바 북풍이라고 할 때는 북한발 사건이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문제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북한이 대규모 무력 도발을 하면 국민 개개인들이 이 부분을 개인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근데 이번과 같이 13명이 탈북했다거나 정찰 총국 소속 대저가 망명했다는 정도의 소식은 북풍을 일으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을 개인적인 문제로 느낄 국민은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보수표나 진보표는 선거 막판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결집하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은 선거 전에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국민의당이 3당이 되면 개헌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임명진 목사가 한 얘기입니다. 임 목사는 내각제라든지 이원 집정부제를 전제로 하는 그런 다당제가 아니겠냐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개헌 문제와 권력구조 문제는 3당의 출연 여부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뚜렷한 대선 후보가 등장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총선 결과와 그에 따른 책임론에 따라서 뚜렷한 대권 주자가 부상을 하게 된다면 개헌론이 그다지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고, 만일 뚜렷한 대권 주자가 없거나 일부 대권 주자가 침몰하게 된다면 개헌론이 탄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효성이 과거 발행한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 우리가 BW라고 그러죠? 예. 이 편법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그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는 것은 일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회사채를 의미하는데요. 네. 일부 대기업 오너들이 이 주가가 오르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차익을 챙기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효성 측에서는 과거 주식 소각을 이미 마쳤고, 예. 조사에 들어간 부분은 조성래 회장 일과는 무관한 이 개인 주주 문제다, 뭐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당국은 일반 주주를 포함해서 소각되지 않은 부분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효성이 지난 1999년과 2000년 발행한 신주 인수권 부사채와 관련해서 이 소각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천만 달러 규모에 대한 탈세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안인데요. 당시 국정감사에서 효성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와 관련한 해외 은닉, 불법 사용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금감원에 요구하기도 했죠. 예. 이와 관련해서 효성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이미 3,500만 원 가까운 그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소각을 마쳤고, 나머지 중에서도 1,000만 달러에 대한 소명도 이미 마친 상황이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조사하면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시효를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일이 또 발생했어요. 이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은행거래 고객의 금융 관련 정보가 무더기로 금융사기 조직에 넘어간 일이 또 발생했나요? 예? 예. 우리 교수님과 흥분하셨네요. 아니, 이거 흥분 안 하게 돼요. 이거 매번 발생하는데, 이거. 글쎄 말입니다. 이 개인금융정보 수천건 유출돼 범죄 조직이 넘어간 정황이 확인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예.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른 지난해 말 개인정보 6,800여 건이 홍콩에 서버를 둔 범죄 조직이 넘어가서 계좌에 있던 돈이 빠져나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 PC를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시킨 뒤 이용자를 가짜 은행 사이트로 유도해서 금융정보와 돈을 빼가는 일명 파밍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이게 농협이 1,700건, 국민은행 1,300건, 신한은행 900건, 우리은행 700건 등 17개 시중은행 고객의 개인정보가 이 조직의 손을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서 운영자가 확인될 경우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서는 한편 국내 연관 조직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국내에 백신 많다고 그러는데 그 백신 같은 것들이 이거
못 잡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이런 걸 미리 좀 걸러줘야죠. 글쎄 참. 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내 4대 금융그룹 회장들과 연쇄적으로 만나서 예.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거기에 대한. 그렇죠. 이 삼성 측에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재계와 금융계 안팎에서는 오너가가 이 금융계 수장을 직접 만나는 일이 흔치 않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렇게 평가가 있거든요. 예. 이 삼성과 금융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지난 2월 한동훈 신한금융지주회장, 그리고 1월 달은 이광구 우리은행장과 만난 걸로 확인됐고 예. 이달 중에 윤종규 KB금융회장, 김정태 하나금융회장과도 만날 계획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삼성처럼 이제 은행에 도움이 필요 없는 대기업 오너가 금융권 수장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례적인 일은 틀림없고요. 예. 실제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그 금융권에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삼성의 금융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자산운용 부분과 핀테크 쪽의 성장 전략을 계열사 최고 경영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미 지난해에도 중국의 베이징에서 그 창전민 시티그룹 동사장을 만나서 금융사업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국내를 또 찾은 거화용 유니온페이 회장과 만나기도 했고 예. 또 미국에서도 뭐 여러 이제 금융 그 CEO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예.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금융지주 회장들로부터 국내 금융 환경에 대한 조언을 듣고 금융계열사 경영 방향을 정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이거 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한국판 잊혀질 관리라고 얘기하죠. 예. 이게 5월 말에 시행된다고 하네요. 예, 일단 원래 이달 말에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국내 인터넷 사업자를 비롯한 의견 수렴 절차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연기가 됐고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19차 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자기계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이 제정안을 수정 보완하기로 했는데 현재 5월 말로 시행을 계획하고 있고 의견 수렴 과정과 추후 위원회 보고 일정 고려하면 좀 일정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흔히 이야기할 때 자기가 이거 원하지 않는데 뭐 사후에라도 그렇죠. 잊혀질 권리가 꼭 필요한데 문제는 사업자들이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용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미 현행법으로도 게시물 임시 조치가 가능한 데다가 회원 탈퇴가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삭제될 경우에는 신청자와 게시자가 동일 인물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윤리과는 접근 배제 요청 가이드라인을 수정 보완한 뒤 내달 중 시행 절차 다시 밟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자기의 사사로운 일들 뭐 이런 거 많이 올리는 분들이나 왜 애인하고 찍은 사진들 막 이런 젊은이도 흘렸다가 나중에 헤어지면 그거 이제 어떡합니까? 올라가죠. 예, 이런 거 지워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미네소타의 박병호 선수 오늘도 출전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 출전했거든요. 이 경기가 현재 9회 초 진행 중입니다. 예.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미네소타에 3대1로 앞서 있고요. 오늘이 5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했는데 오늘도 좀 부진하네요. 이 첫 타석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포수 뜬공, 세 번째 타석에서도 중견수 뜬공을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현재까지 3타수 무안타이고요. 타율이 2할 4푼 3리입니다. 예. 좀 걱정되는 게 오늘까지 16번의 아웃을 당했는데 이 중에서 12번이 삼진일 정도로 이 박병호 선수 좀 삼진을 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는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나요? 예? 좀 임박한 것 같습니다. 복귀가. 예. 이 피츠버그의 닐 헌팅턴 단장이 어제 이 피츠버그의 지역 방송국입니다.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4월 말까지 복귀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이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 실전 감각을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 치고 달리는 것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내야 수비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이 말의 뜻은 수비도 하고는 있는데 부상 이전처럼 매끄럽게 수비 동작이 나오지는 못한다 이 뜻인데요.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 보도 나오는 것도 종합해 보면 어쨌든 이 강정호 선수의 복귀는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로 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축구 얘기인데 월드컵 최종 예선 조추첨이 오늘 말레이시아에서 열린다고 그러는데 예. 우리로서는 이게 이란을 만나느냐, 예? 호주를 만나느냐, 예. 이게 최고의 관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 아시아에서 축구 4강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예. 우리와 일본, 이란, 호주 이 정도이거든요. 예. 이 월드컵 최종 예선전이 12개 팀이 참가해서 6개 팀씩 2개 조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요. 예. 각조 1, 2위 팀이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란과 호주가 1번 시드, 우리와 일본이 2번 시드를 받았기 때문에 1번, 그러니까 한일전은 피하게 됐고요. 이 예. 축구 대표팀이 이란 또는 호주와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란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 3경기에서 0대1로 모두 다 패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에서 우리가 1승 2무 2패로 좀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 2위까지 본선에 오른다는 것을 감안해서 보면은 이 본선 티켓 확보는 가능하게 보이고요. 예. 다만 조 1위 싸움이 좀 만만치 않아 보이는 거죠. 야, 참 일본 축구 많이 컸어요. 예. 자, 박태환 선수 리우 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없게 됐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근데 25일에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출전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박태환 선수 리우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는데요. 예. 리우 올림픽과 관계없이 명예 회복을 위해서 예. 25일에 열리게 됩니다. 이 예.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동아 대회가 있는데 예. 여기에 이 100m와 200m, 400m, 1500m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예. 이 수영 연맹이 어제 이 박태환 선수의 출전 신청을 공식적으로 확인했고요. 예. 이 박태환 선수는 현재 아직까지는 귀국하지 않고 호주에서 개인 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예. 예. 자, 평창 동계올림픽 티켓 가격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예. 올림픽 개회식 최고가 티켓이 150만 원으로 결정이 됐다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올림픽 개회식 입장권이 4가지 종류거든요. 예. 그러니까 A등급이 150만 원이고요. B등급이 80만 원, 그리고 가장 싼 D등급이 22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요거 비싸다 싸다 말이 많은데요. 예. 2010년 밴쿠버 대회 때 그리고 2014년 이 소치 올림픽 때하고 비슷한 수준의 가격입니다. 예. 종목별 티켓 가격은 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인데 당연히 인기 종목인 이 쇼트트랙, 피겨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은 15만 원으로 비싸고요. 예. 비인기 종목인 이 봅슬레이, 스켈레톤 같은 썰매 종목은 티켓 가격이 2만 원으로 싸게 돼 있습니다. 예. 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올림픽 입장권 총 117만 매를 발매를 할 예정인데 입장권 판매로만 1,740억 원의 입장 수익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쨌든 제일 싼 거 한번 가봐야겠네요.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타렌트 전원주입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 저도 특히 목 관리에 신경 쓰게 되는데요. 황사 마스크도 제대로 알고 써야 한다는 사실 아시죠?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제품인지가 중요합니다.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 황사 마스크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마스크는 자기 얼굴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딱 맞아야 독한 황사를 더 잘 거둘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황사 마스크 필터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 절대 세탁해서 재사용은 안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상쾌함은 더 가까이, 황사는 저 멀리. 건강한 봄나들이 하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서울의 꿈과 희망 스카프 제20회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함께할 친구를 모집합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키덜트, 캐릭터, 웹툰, 게임 등 많은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스카프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열립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사하라.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서울의 꿈과 희망 스카프 제20회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함께할 친구를 모집합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키덜트, 캐릭터, 웹툰, 게임 등 많은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스카프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열립니다. 롯데가 만든 보일러 정말? 참 좋은 가스 보일러. 우와. 30년 기술이니까 역시 믿을 수 있는 가스 보일러. 써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롯데 가스보일러. 롯데 가스 보일러. 4월 지금까지의 동탄과 선을 긋다. 무엇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에 더욱 위대한 동탄을 완성하다. 동탄, 그 이상의 동탄을 원한다면 이제 자유를 만나야 할 때. 동탄 신도시의 퍼스트 클래스 동탄 파크자이. 1644-0061 GS건설. 바다가 보이는 집,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오션 클래스 센토피아 송도. 5월 13일 주택 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문의 032-723-9600. 인류를 관절염에서 구할 귀인이 온다. 귀인? 캐펜텍. 역시 캐펜텍. 캐펜텍. 제일약품. 늦둥이 5째.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만 가끔 눈앞이 캄캄하다는 삼성화재 고객 박정수님께 봄봄밴드가 찾아갔습니다. 앞날까지 환해지는 희망의 봄 드리러.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예, 4085님 이런 문자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선거 기간에 각 가정에 투표용지와 안내문을 발송해 주는 것 아닌가요? 2013년 겨울에 안양 만안구로 이사 왔는데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문자 보내주셔서 저희 제작진이 선관위에 직접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습니다. 주민등록을 근거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우편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배송이 되고 있어서 연속해서 공보물을 받아볼 수 없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보시면 발송 여부나 투표와 관련한 궁금한 점을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4085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35분 26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 쉽게 풀리지 않은 곳은 서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입니다. 오늘 유독 심한데요.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금천교까지 전 구간 정체입니다. 45분 이상 소요되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에서 양평교까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도심 성수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수락 고가차도에서 성동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40분 이상은 감안하셔야겠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 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입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4월 13일인 내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데요. 투표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몇 년 전이라든지 계속 선거 때마다 그 회사 일 때문에도 못했었고 하고 싶어도 빠질 수 없어가지고 못했었는데 쉬는 날로 빼가지고 저도 좀 투표 좀 하고 제가 직접 뽑아보고 싶어가지고 쉬는 날로 빼서 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좀 월급쟁이 사람들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경제도 어렵고 나가는 돈이라든지 뭐 지불할 거는 많고 그러니까 좀 경제 좀 다른 나라들처럼 좀 잘 살려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그런 사람 위주로 뽑으려고 하고요. 했습니다. 사전 투표했습니다. 꼭 하죠. 우리의 의무이잖아요. 권리고 의무니까 하죠. 우리가 앞으로 살기 좋게 만들 사람, 그런 사람을 부정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을 뽑았죠. 사회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죠. 경제도 회복이 되고 정치권도 제자리를 찾고 그리고 또 사회도 안정이 되고 교육도 또 제대로 돼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항상 투표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다 이제 4포, 5포 거의 많은 친구들이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정치가 흘러가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모든 복지 면에서 좀 괜찮은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죠. 근데 요즘은 가면은 물론 이제 당에 소속돼 있으니까 당의 입장이나 그런 걸 하지만 그거 말고도 자기 소신을 가지고 국민의 편에서 일하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국회의원을 찾기가 힘든 것 같아서 자기가 어떤 전문성도 가지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뭘 생각하는 걸 좀 파악을 하고 당에 안 맞는 것도 가끔씩 할 수도 있고 그런 소신이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바라는 거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예, 내일이 선거입니다. 정말 미래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공허한 바람인지 정말 그걸 모르겠어요. 참. 자, 요새 말이에요. 여러분 끈벌레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최근 한강 하구에 말이에요. 이 끈벌레라는 유해 생물이 부쩍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끈벌레로 인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끈벌레가 뭔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대책은 없는지 자 인근 지역에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심화식 어촌계 한강 살리기 어민 피해 비상대책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저 심위원장께서도 이 한강 하구 쪽에서 고기 잡고 어업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예, 행주대교 인근에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거기 원래 장어도 많이 잡히고 그런 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죠? 최고로 민물장어 많이 잡힙니다. 예, 갑자기 장어가 먹고 싶어집니다만. 예. 근데 이 끈벌레 많이 출몰한다 그러네요? 예. 예, 그 끈벌레가 뭐예요? 끈벌레 저희도 얼마 전까지는 생소했는데요. 예. 길이가 한 30에서 한 50cm 정도 되는데요. 예. 이런 게 주로 원래 그 바다에 살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리고 이 놈들이 그 붉은색 지렁이 같이 그 환영동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쭉쭉 있는 거. 예. 그리고 아주 징그럽게 생긴 생명체입니다. 몇 센치 정도요? 예. 한 30 내지 50cm 정도 되는데요. 기네요. 저기 보통 지렁이보다는 훨씬 크죠. 덩치가 크고. 그리고 여기 행주에서 그 대량 서식하는 그 끈벌레들이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DNA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바다나 이런 데 사는 그하고는 전혀 틀린 신종의 그 돌연변이성 그 유해생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치어나 실뱀장어를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장기적으로 놔두면은 결국은 그 어족이 줄겠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그 구체적으로 피해가 좀 나타난 게 있습니까? 아유, 저기 피해가 엄청납니다. 어느 정도요? 금액으로 따지면? 예. 저기 예전에 있죠? 예. 한 1년에 행주에서 한 200kg 잡혔고. 장어가? 예, 실뱀장어 새끼요. 예. 요게 근데 현재는 이거 10분의 1 정도로 됐고, 요게 간단히 1kg라면 저기 이해가 잘 안 될 텐데요. 실뱀장어가 이쑤시개만 해가지고 한 7,000마리 됩니다. 예. 그러면 7,000마리가 현재 가격이 한 마리당 2,500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200kg면 35억 원이 됩니다. 그 정도로. 예. 근데 이거 지금 없앨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 어민들이 그 정부를 원망하고 하늘 보고 하늘에 대고 원망하고 술만 퍼마시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정부를 원망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대책을 세우면 없앨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재작년에요. 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예. 지금 너무 허황된 발표를 했어요. 독성이 없다고. 그런데 금년도 네. 인하대학교 그 해양과학과 홍재상 교수팀이 독성이 있다고 발표한 걸 보면 참으로 참. 근데 이제 독성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끈벌레를 어떻게든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막 치어를 잡아먹고 하니까. 예. 근데 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그럼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 끈벌레라는 거를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알면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왜 생겼는지 원인이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이 더러워서 그렇고, 이게 물론 깨끗한 일급수 있죠. 저기 강원도나 이런 데 깨끗한 물에서는 절대로 끈벌레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데는 가재나 산천어, 버들치 이런 게 살지. 예. 절대 이상 현상이 발생될 수가 없거든요. 예. 이 한강 하류 행주 어장에는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용량의 합초장인 선안과 난지철장이 방류가 여기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아주 무분별한 오염수 방류가 한강 하구 자정작용 내지는 생태교란 예. 이런 게 생기는데 실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한강 하구가 어쩌다가 이런 소스가 되는지 참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물을 깨끗이 하면은 정화 노력을 하면은 끈벌레가 없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은 시에서 지금 정부 당국에 요구하시는 것도 물을 정화해달라 이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죠? 서울시는 지금 수질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장과 환경부 장관, 환경관리공단을 수질 조작과 허위 방조 제명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 고발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고발을 하셨으니까 예. 그 판결을 나오는 걸 보고 그 여부가 이제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 고양시하고 예. 경기도에서 그 저기 5억 원을 예산을 들여가지고요. 예. 끈벌레 등으로 인한 그 이런 조사를 지금 막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그 원인 제공자인 그런 서울시는 구차한 변명만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건 억울하신 건 제가 알겠는데 예. 중요한 건 지금 그래서 요구하신 거, 당장 요구하시는 게 어떤 거세요? 지금 서울시는 저희한테 매년 2천만 원씩을 주면서 무마용으로 그런 걸 합니다만은 저희는 일체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대로 하수 처리를 제대로 하고 야간에 몰래 무단 방류를 하지 않으면 이건 해결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있어서 이제 판결이 나오고 그 전에라도 어떻게 빨리 시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어촌계 한강 살리기 어민 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심화식 위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어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한양대학교 김상헌 교수와 인터뷰를 했죠. 근데 이때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한 기관이 기상청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상청이 아니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담당 기관이라는 점 정정해 드립니다. 자,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이 20대 총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일 궁금한 게 투표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시죠.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요새 그렇죠. 요새 대목이죠. 근데 사전투표율 12.19%, 호남은 높고 영남은 낮다. 동고 서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별개로도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전체 최종 투표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은데요. 호남에서 높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전과 달리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 구도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이제 이전에 비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높은 사전 투표율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근데 그리고 전체 이제 그리고 이제 영남 같은 경우는 호남에 비해서 낮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맞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사전투표가 전국선거 단위는 처음 이제 적용되었는데 그때도 호남이 높고 영남이 낮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영남은 이번에 낮았다라고 단언하기는 힘든데요. 이 중에서 대구 같은 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사전투표율이 높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10.13%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율과 이번을 증감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좀 의미 있거든요.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그 증가율에 있어서 광주에 이어서 2위였어요. 그러니까 대구도 이전에 비해서는 올랐다는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대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무소속 후보들 또는 이제 야당 후보들이 경쟁하면서 경쟁 구도로 선거가 치러진 측면이 이제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경쟁 체제로 이루어지면서 사전투표를 높였다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12.19%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홍보가 아주 많이 됐던 것인데 그리고 15% 생각했다며요, 선관위는. 그렇죠. 기대치도 반영돼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인데 지난 지방선거 때는 11% 약간 넘었으니까요. 0.7%포인트. 그러니까 1%포인트 차이 안 나는 것이니까 사실은 기대에는 약간 못 미쳤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래도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다수 이제 희망을 삼는 것인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윤 센터장님이 보실 때 어느 당이 사전투표율 보고 어느 당이 유리할 것 같으세요? 이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한 것이니까 맞아요. 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이제 예. 세대별 투표를 좀 공개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논란이 됐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세대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는 나라 별로 이제 없는데 뭐 다른 나라도 그렇긴 합니다만 좀 심한 거죠. 한국도. 그렇죠. 예, 그런데 세대별 투표율이 나오게 되면은 알 수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렇죠. 예, 그거 그것이 발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선거에 이제 결과를 주고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안 나와서 사실 이것만 가지고 어느 당에 유리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그렇죠. 하겠죠. 전체 투표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뭐 이번에 정치에 대한 혐오가 상당히 컸다. 선거 막판으로 오면서 커졌다라고 하면서 투표율이 좀 제약되지 않겠냐, 낮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령 유권자들이 뭐 워낙 급격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령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투표 의지가 높으신 분이고 젊은 층에 비해서는 투표를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실제로 보면 그 선관위에서 어제 앞에 일부에서도 아마 얘기가 나왔을 텐데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적극 투표 의향층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것은 이번에도 보면 선관위에서 예상한 바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고령 유권자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현상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사전 투표 제도가 이제 젊은 층들에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층,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미리 투표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20대 같은 경우는 실제 사는 곳, 이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 불일치가 가장 크기 때문에 뭐 지방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학교를 간 학생들이라든가 또 직장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주소지를 안 옮기기 때문에 이 사전 투표 제도로 인한 이제 그 뭐 실제 활용도가 높거든요. 안 할 분들이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 제도를 보면은 당시에 이제 20대 같은 경우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를 계산만 따로 하게 되면은 16%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투표는 11.49%였잖아요. 그러니까 20대에서 월등히 높았고 전체 투표율에서도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는 48%가 넘었습니다. 50%에 육박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20대 등의 젊은 층의 사전투표 제도로 인한 효과, 그다음에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제3선택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안 할 분들이 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선택지 증가로 인한 투표율 상승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난 19대 총선에 54.2%였는데 뭐 그 수준 유지하거나 그보다 약간 높을 가능성은 있다. 날씨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15대 총선 때는 날씨가 흐렸습니다. 63.9%의 투표율이었고요. 16대 총선은 날씨가 맑았는데 57.2%. 그리고 17대 총선 때는 날씨가 맑았는데 60.6인데 18대에선 비가 왔어요, 이날. 근데 46.1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날씨하고 뭐 굳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경우, 비바람이 몰아치고 좀 정말 밖에 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날씨가 기후가 안 좋은 상황일 경우에는 영향을 주겠죠. 안 좋은 상황이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그 18대 총선 2008년 같은 경우인데요. 당시에 이제 비가 내렸는데 투표율 46.1%가 워낙 낮았죠. 근데 19대 총선 2012년에도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때도 이제 오후에 그치긴 했지만 그런데 그때보다 월등히 높은 54% 넘어갔으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뭐 얘기를 단정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주 안 좋을 경우 투표율에 제약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날씨와 투표율 간의 상관관계는 많이 줄었다. 왜냐하면 최근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안에 또는 거주지 가까이에 사실은 투표소들이 설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교통도 좋아지고 시골 같은 경우는 차 타고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상관관계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수문표 있을까요? 수문표? 수문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 방식에 이제 한계 차원에서의 수문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젊은 층이 또는 진보 성향층이 직장인 등 학생 등이 조사에서 여론조사에서 가구 전월 방식으로 할 경우에 표집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래서 야권층에 좀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겠냐라고 한 측면에서 조사 방식에서 오는 수문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거를 유권자 심리 상태에서 오는 수문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내가 정치적인 의사를 솔직히 표현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요새는 아니잖아요. 신문에 나선 이론이라고. 근데 요즘엔 이제 이거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TK 지역에서 야당 후보들이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고 있던 정당이 최근에 일을 너무 못했어요. 대외적으로 너무 이제 평판이 안
그래서 이 정당을 지지한다고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창피하다. 것이 부끄러운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숨겨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본투표에 가서는 그 성향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여당의 악재가 컸기 때문에 약간 보수 성향층에서 이런 심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숨은 표가 이제 이쪽에도 유리한 것, 저쪽에도 유리한 측면이 다 있어서 어느 일방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주 그냥 그 보험을 확실히 그냥 확실히 보험을 두시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분석해 보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내일 투표일입니다. 내일 희망을 만드는 날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될까요? 어쨌든 내일 투표 잘 하시고요. 저는 목요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